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좀 장중 내내 혼조세,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에서 오고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까지 모두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시장의 헤드라인에는 지금 뭐 소폭 강세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0.7 평균 정도면은 소폭 강세는 아닌 거죠. 예, 오를 만큼 올라서 어제 반등을 했다. 라는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게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예. 정말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늦잠을 자서 눈을 뜨는 동시에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시장을 딱 열어봤더니 또 상승을 해서 오늘은 좀 마음 여유롭게 출근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유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에너지 싹 모아서 저는 여러분께 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증시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 과연 또 일주일 사이에 어떤 뭐 큰 변화는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빅 이벤트 FOMC 회의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 금리의 최종 수준을 어느 정도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문수석님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희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오른 거죠? 하고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왜 오른 걸까요? 저도 그래서 상승의 이유를 확 찾아봤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의 이유만 있었거든요. 보세요. 국채금리가 어제 10년물, 2년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고요. 이 가운데 FOMC 회의는 목전에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뭐 0.75%포인트 인상이 굉장히 많이 힘을 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올랐단 말이죠. 왜 오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락을 많이 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지 어쨌든 뭐 긴장감이 있고 경계다 이런 안 좋은 단어들만 있는데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는 오른 게 좋으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없어도 일단 오른 것에 환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너무도 올랐다고 우리가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성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샴페인 터트리면서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기 전에 오늘 주제부터 봐야겠죠. 오늘 주제는요.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4% 오르면서 31,019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69% 상승 3,899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76% 오르면서 11,535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국제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장중에 3.5% 돌파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3.51까지 보였고 지금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무려 3.9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그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40bp 이상으로 더 확대되면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단기금리를 계속해서 밑도는 금리 역전이 심화되며
뭐 이러한 부분은 항상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FOMC 회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발표되는 내용은 목요일 새벽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최소 0.7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1%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0.75%까지는 이미 좀 기정사실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행보가 앞으로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점도표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습니다. 향후 나는 4%까지 올려야 된다. 나는 4.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점을 찍게 되는데 이제 그 점도표가 발표가 돼서 앞으로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될지에 대해서가 시장은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슈는 없었어요. 어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내내 이야기 나오는 게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올릴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더 몇 번의 긴축이 더 나타나게 될 것인지, 몇 번의 기준금리 인상 얼만큼씩 올리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은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더 많이 켜진 시장이었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애플이 반등을 좀 의미 있게 했습니다. 2.51%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반등은 반등다운 반등이었네요. 154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아쉬웠어요. 0.09% 소폭 하락하면서 244달러 선. 오라클 주가도 옆에 보이면 0.35% 올랐고요. 어도비의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를 좀 비싸게 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는 어제 반등 속에서도 1%대 하락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볼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1.39% 올랐고 인텔도 0.68%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그 가운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1.42% 아쉽게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도 1%대 상승 보였고요. 좀 더 옆으로 가보면 이제 구글이 0.21% 강세, 메타도 1%대 반등을 했고 디즈니, 넷플릭스, 요즘은 넷플릭스 흐름이 좋죠. 1.4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3% 넘는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 뭐 홈디포 여기 지금 이쪽 섹터들은 다 좋았습니다. 아마존 바로 옆에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좀 빨간불 켰어요. 저기 지금 보면 아마존 바로 옆에 적색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보이시죠? 예, 1.55% 이베이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애쉬거든요. 애쉬 3%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온라인 관련된 소매 판매 업체들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도 어제 309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1.89%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보면요. 항공주도 좋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어제 지금 장중 기준으로 0.26% 그러니까 좀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 장중에 좀 하락세를 보였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밀리진 않았습니다. 엑스모빌 0.01% 소폭 하락, 쉐브론 0.29%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 없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뭐 산업재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보였고 안 좋았던 게 헬스케어 쪽이었거든요. 딱 정중하게 보면은 빨간 섹터. 전체 화면 중에서 가장 빨간 섹터가 요 헬스케어, 메디칼 관련한 종목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하나 했는데 무슨 발언을 했냐?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모더나, 노바백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노바백스 한 6%, 모더나가 한 7% 정도 빠졌고요. 화이자가 좀 덜 빠졌어요. 화이자는 잘 버텼네요. 1%대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모더나가 중국에서 모더나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팬데믹이 이렇게 대통령이 종료됐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주택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디아로트를 비롯해서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장중에 7%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리고 다시 이 브랜드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랄프 로렌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상향,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가을쯤 되면은 그 랄프 로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꽈배기 형태의 그런 니트들 많이들도 찾으실 텐데 어쨌든 주가는 2%대 강세를 보였고요. 대체육 업체 중에서 식물성 대체육 업체로 알려져 있는 선옥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엔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홀랜드가 탄탄한 실적 전망을 토대로 매수에 대한 추천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 7%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금융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쪽 섹터 그리고 일부 IT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많았던 그런 하루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큰 그림 그려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동네에 목욕탕이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 기사로 어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동네 목욕탕뿐만 아니라 엄청 큰 대형 그 찜질방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문을 많이 닫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신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회복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저도 사실 뭐 사업을 좀 일정 부분 하는 입장에서 타격이 있었는데 뭐 제 타격은 뭐 타격감도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힘내라는 말씀밖에 없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카월드 주제 중 하나가 목욕탕이었다고요? 뭐 어쨌든 사우나 안 간 지 참 오래됐네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이 사우나 많이 가죠? 가시나요? 우리? 저 온천 좋아합니다. 온천. 네. 꿀피부의 그 비결이 온천에 뭐가 많이 들어있죠? 온천물에는 미네랄? 뭐 성분이 각기 다른데. 그렇죠. 어떤 예. 온천 선호하십니까? 유황 온천? 그냥 물이 좋다고 소문난데 좀 찾아서 다니는 편인데. 네, 찾아서 다니는 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간 지가 좀 오래됐죠. 그렇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는 뭐 물에 들어가는 곳을 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른 우리나라도 좀 마스크 벗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편하게 온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천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뉴욕 시장의 방향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고강도 긴축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뭐 어제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100bp는 좀 아니고 75bp 정도 이번에 할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얼마 하는지보다 결국에는 얼만큼 오래 그리고 최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음. 아까 댓글에 네. 왜 올랐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왜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음. 미국 증시가 선물 동시가 만기가 동시에 있었던 날이기 그쵸. 때문에 좀 선물 변동성이 동시 좀 있어서 만기. 하락했던 거고요. 사실 9월 FMC를 앞두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9월 FMC 결과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불확실성 완화를 바탕으로 증시는 다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현재 시장의 관심이 물가 금리에서 경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9월 FMC가 끝나고 올해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불편한 변수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9월 FMC 100bp는 어렵습니다. 사실 올해 연준은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7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2달 연속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bp 인상한다는 거는 그동안 행해왔던 어떤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75bp 인상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5bp 이후에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는 조금씩 낮춰질 겁니다. 다만 긴축이라는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렇죠. 9월 FMC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고요. 지난 6월달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 전도표 수치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수정 경제 전망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말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3.4였거든요. 근데 저는 50bp 정도 올려서 3.9 전후로 해서 좀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내년 내후년에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전반적으로 50bp 정도 올라가는 거죠. 네. 내년도는 3.8을 지난 6월에 제시를 했거든요. 결국 4.3 그러니까 내년도 연준의 정책 금리의 끝자락은 네. 대략 4.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맞네요. 보통 한 네. 4, 4.5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좀 일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네. 시장 전문가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찍는 숫자가 더 그러니까 왜냐면 더 안 좋게 찍으시거든요. 그런 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지만 가장 좀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CPI였잖아요. 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파생해서 앞으로의 뭐 시장의 흐름과 좀 전망을 해봤을 때 어떠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현 시점에서 증시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잭슨홀 미팅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잭슨홀 미팅 사실 트라우마의 시작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상당 기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트라우마는 이제 미국의 8월 근원 CPI를 통해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될 수 있을 여지가 커졌다 이거였습니다. 결국 근원 소비자 물가가 문제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기적으로 또 9월 FMC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좀 읽혔던 네. 착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근원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지금 보시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제가 큰 네모 박스로 그려놓은 게 근원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쉘터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비를 나타내는 건데 8월일 기준이니까 7월과 비교한다고 하면 0.5에서 0.7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가 0.4에서 0.8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운송 서비스 관련된 게
마이너스 0.5에서 0.5. 그러니까 이 세 개 항목이 고물가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경직성을 높이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눈의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물가가 피크아웃 하겠지만 상당 기간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9월 FMC를 통해서 75bp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정례위가 이제는 두 번 남아있잖아요. 11월과 12월. 9월 달에 75bp 인상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11월 달, 12월 달은 50bp, 25bp 순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 6월 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연준의 최종 연말 정책 금리가 3.4였는데 이제 3.9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년과 내후년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확인한 주요 IB들이 미국의 시장 금리를 전망한 숫자를 보면 아마 지금보다 이제 상향 조정 될 걸로 좀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채 3개월, 2년, 10년물 각각 3.5, 3.51, 3.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밤에 미국채 금리들의 변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폭이 좀 커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 볼 텐데 기존에 있었던 시각과 지금 뭔가 최근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사이에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한 달 그 사이에 좀 반등을 했다가 이 열기가 확 식었거든요. 네. 어떤 뭐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라는 공포가 좀 빨리 찾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한 템포 좀 빠르게 전개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뷰는 9월 FMC 이전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보면 두 달 연속 둔화일꼴로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FMC 때 50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기존 견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지난 8월 16일의 고점을 어느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9월 FMC 이전에 이제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해석하는 시장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시각은 FMC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FMC 이전 현재 시점에서 증시 흐름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하면 결국 변동성은 축소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지난 밤을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미국의 4가지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중시하면서 보셔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우선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두 번째가 미국의 9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미국의 8월 수입 물가 지수,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의 9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되는데 물가 둔화 기대를 재차 높이면서 증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 낮아졌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 둔화는 향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 물가 둔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9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치가 4.6%였죠. 전월치가 4.8%였기 때문에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기대치를 낮추는 안도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는 지난 6월달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9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과 5년 10년물 모두 전월과 비교했을 때 둔화됐기 때문에 아마 9월 FMC에서 울트라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달을 좀 상기를 해보면 지난달 1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징후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낙관론을 가져온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와 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였죠. 15일 발표된 미국의 8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두 달 연속 하락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둔화와 동반해서 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해석이 재차 강조해 주는데 영향을 줬다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의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치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향후 경제와 심리가 좀 좋아질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결국 이 미국의 4가지 물가 관련된 지표들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9월 FMC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MC 이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FMC 이후에 제가 바로 보는 증시 흐름은 일단 9월 FMC 결과가 나와야 맞아야 되는 매를 이미 우리가 맞아버렸어요.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완화를 명분으로 해서 증시는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빠르게 시장의 시선이 물가와 금리에서 경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나와서 연말까지 불편한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유로존, 중국, 한국을 포함한 논 US 국가에서 확산되는 경기 우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달러 압력이 유효한 부분들이 있고요.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 된다고 하면 저소득 신흥국들의 민생 불안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 이벤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4분기 때 미국의 중간 선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편한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가정이긴 하는데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시점을 2분기 이후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올해 4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변수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9월 FMC 이후에 혹시라도 불확실성 완화를 바탕으로 증시가 반등을 도모한다고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권역이나 국가 투자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섹터와 스타일 투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큰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내에서도 통신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사이즈로 본다고 하면 대형과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 그리고 이제 기타 스타일이긴 하는데 배당과 노후볼 이게 연말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차트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연속적으로 좀 관련된 차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네, 왼쪽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 폭이 좀 커지고 있죠. 특히 전일밤 더 커진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10년물, 2년물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지표고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중앙은행에서 향후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회색 톤으로 된 부분인데 아직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9월 FMC 지금 현재 100pp 금리 인상 확률은 18%고요. 75pp 금리 인상 자이언스텍 합률이 지금 현재 82%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주요 IB들이 올해 연말 미국채 3개월, 2년물, 10년물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정책 금리는 4% 그리고 미국채 3개월물은 3.5
2년물은 3.51, 10년물은 3.27인데 아마 오늘을 기준으로 이 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될 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 있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죠. 수입 물가 지수 둔화와 함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1년과 5년, 10년물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와 관련된 우려들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과 가치, 연말까지 가치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월별 S&P 500의 성장과 가치주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8월과 9월을 볼까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했을 때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아웃퍼폼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성과가 좀 더 낮다.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성장주는 마이너스 25.4% 하락을 했지만 가치주는 11.4%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결국 연말까지는 가치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더 매력적인 대상이라 좀 보고 있는데 올해 투자 환경이 성장주가 비를 발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이제 자제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네. 결국 올해 4분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미국에 투자하는 대상들을 담을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중간 선거가 가지고 오는 파장이 아마 가격 조정으로 일어난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올해 4분기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 투자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 네. 저는 앞으로도 미국의 경기 확장 구간에서 미국의 기술주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투자를 하실 때는 가치주보다는 사실 성장주가 중기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단계로 내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인내를 좀 가지고 투자하는 그 미덕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8월에 CPI 발표 내용에 있어서 방향성은 어쨌든 물가가 조금씩 더 꺾이고는 있지만 그 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우리가 생각했을 그렇죠. 때는 이제 컸던 거죠. 네네, 그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연준은 물가를 빨리 조금 더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거고, 근데 또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시장에서 과연 이제 긴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 물가가 과연 잡힐 것인가? 그 물가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양한,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쓸 만한 여력이 있고 지금 고용이 계속해서 좋고 임금은 내려가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수요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고강도 긴축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만큼 이전에도 8월에도 그 폭이 작아서 여기에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앵커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잣대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맞지만 네.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서 해석할 수 있는 잣대인 것 같아요. 분명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매번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고강도로 올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변진리이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단연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물가를 올리는 이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 때 사실 미국은 이미 기술적 경기 침체를 확인을 했고 네. 중국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전분기 4%대에서 올해 2분기 때 0%대까지 성장률 둔화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IMF 역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경기 둔화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측에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수요 측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지는데 조금 더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올해 3분기가 사실은 물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물가는 계속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부분 물가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엇갈린 시경들을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수성님은 연준에서 나온 분 같아요. 과도하게 뭔가 해석을 하거나 좀 약간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파월 의장하고 뒤로 연락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도 이 연준의 뜻에 거슬려서는 한 번도 시장이 이길 수 없다는 게 네. 그동안 항상 확인됐던 거거든요. 그동안 연준은 많은 실기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교훈을 많이 얻어왔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때 펄 연준 의장이 과거 이제 볼커 연준 의장 때 시기를 거론하면서 그때 가오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실기하지 않겠다는 거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바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수성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참 문수성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설픈 정책 전환,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올리던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기대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올려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길게 가져가겠죠. 야, 그럼 좋을 거냐? 여러분들 정말 강하게 맞고 꾹 눌러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유도를 할 때 여러분들 누르기 한번 당하면 못 일어납니다. 차라리 맺히는 게 나아요. 다 죽어요. 대적하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야전사 가령 그냥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와, 우리 야전 사령관님으로 불리는 이분이 또 유도를 하셨네요. 제가 또 제 남동생이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 유도로 유명한 Y대 있죠. 거기 이제 들어갔다가 선수 생활은 그만두긴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약간 동질감이 생기면서 유도 선수들은 또 눈빛조차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강인한. 저분을 볼 때마다 참 카리스마 있고 캐릭터가 딱 확고하게 잡히신 분이라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재미난 영상들을 모아놓은 저희 쇼폰 콘텐츠만 모아놓은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쇼프로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은 어떤 뭐 운동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태권도 아드님 태권도? 저희는 저희 아들의 그 뭐라 그러죠? 생활비? 네. 그 생활의 원천은 태권도죠. 태권도. 그러니까요. 네. 캐나다에서 태권도. 네, 태권도 강사 사범이죠, 사범. 그러니까요. 그 검은띠 4단이요, 4단. 위원님은요? 저는 4단에 할 때 그동안 돈을 열심히 내줬죠. 체육인을 양성하기 네,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학비를 대주신 우리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미국 시장 얘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아니 왜 네. 올랐냐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오른 거예요? 오를 이유가 뭐 있겠어요? 또 워낙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게 지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올랐다기보다는 뭐 지지,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0.5%, 0.6% 올라갔지만.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된 거예요.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돼 갖고 그냥 흘러내리고 상승의 반전을 일으키는 모멘텀은 찾기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일단은 1차 정점이 와닿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의 기회였지만 그것도 무참히 날아갔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새벽에 있을
그런 FOMC에서 물론 금리도 기준 금리에 뭐 75bp건 100bp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 점도표라는 건 점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의 거기 FOMC 멤버들이 내년 후년까지 해서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 맞느냐는 각자 시각을 묻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미디안 값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도 설명드리겠지만 각 증권사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터미널 레이시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GDP가 나옵니다. GDP에 올리냐 내리냐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것도 증권사 오늘도 조금 하향한 증권사도 또 나오는데요. 워낙 낮췄던 것은 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의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그런 것들 나옵니다. 다만 저는 안 그리라고 믿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파월 형님이 약간은 좀 꿈과 희망을 약간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준다는 시각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확고하게 전투 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러면 네.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셔요. 또 기다리면 또 언제냐면 또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이 뭐냐면 9월 CPI가 발표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죠. 10월 13일 날 그 아침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밤 8시, 9시 반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죠. 올라갈 수 있고 오늘 그런 쪽에서 제시하는 종목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끌고 갈 힘은 지금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드리지만 뭐 이유는 없다라고. 이런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건 근데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엄청 오르면은 네. 사실 우리 나스닥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 올랐기 때문에 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10년물 금리가요. 그때 2011년, 여기 2011년이거든요. 요 이후 최고로 갔고요. 요건 이제 짧게 지난 주부터 해서 본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3.51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막판에 고보다 좀 내려가면서 3.5 이하로 끝났지만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 달러는 그나마 이제 보합권에서 유지됐는데요. 다만 이것도 계속 이어질지는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75bp, 일부에선 100bp 얘기를 하는 거가 있죠. 100bp 가능성이 여전히 뭐 20%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뭐 아주 강력하게 100bp를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75bp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100bp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잡을 수가 없죠 지금은. 훅 올라가는 거죠. 마침 오늘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려갔거든요. 파운드와는 또 훅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는 모든 투자 대상이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관련된 거가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근데 위험 또 자산인데 주식은 올랐는데. 위험 자산인데 채권도 뭐 채권이 안 좋아서 채권 값도 떨어진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 약간 플러스기 때문에 몰랐죠. 그렇지만 올랐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팬데믹 시기에 네. 다 올랐잖아요. 네네. 정말 내 월급 빼놓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네. 하는 것처럼 주식도 오르고 네. 금값도 오르고 뭐 다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때처럼 정말 호시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래서 이제 그 여동원 앵커만 하더라도 그 주시장에 꽤 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지만 흔히 우리가 속칭 많이 하는 소위 안전자산. 로빈 후드들, 그 후더라고도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학개미, 서학개미인데 진짜 막 그때 처음 언저리에 오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쵸. 그리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요즘 KBS나 이런 MBC 이런 데서도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1시간짜리 뭐 대한민국 어디로 빠져 있나 영끌의 시대 뭐 이런 거 막 계속 나오고 그 어려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짜증 나지만 늘상 있었던 일이죠. 이런 것들이 늘상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팬데믹 같은 시기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올라가는 시기가 또 안 나오겠느냐. 10년 안에 또 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는 10년마다 항상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또 모든 것이 올라가는 시대가 항상 왔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상 반복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계속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없고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가시는 게 많다라고 보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절대 주식 안 본다. 한국 주식 안 본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때문에 뭐 미쳤다 뭐 짜증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은. 모든 투자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시고 그러기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변동성의 시대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래서 마침 오늘 오후 4시에 저랑 장원석 부사장이 변동성의 시대에 대해 다시 한번 월간 미주미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보냐면 저희 미주미 해놨고 사실 어제 저희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오늘 송출하니까요. 그래서 백투 배당주죠. 그러니까 배당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4시에 예약 알림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이제 연휴가 껴서 사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아마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네네. 예, 목요일에 오전에 저희와 함께 하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요. 11개 섹터에 있어서 9개 섹터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 소비재 같은 게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라고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임의 소비재가 왜 올라가느냐? 뭐 좋아질 게 뭐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재미없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 생산이나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GM이 됐건 포드가 됐건 뭐 테슬라 이런 거 좀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11개 섹터가 올라갔는데요. 오늘 2개 섹터가 떨어졌는데 2개 섹터 중에 많이 떨어진 거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뉴스만 보면 절대 나쁜 얘기는 아니죠. 다만 팬데믹이 끝났다고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 3분만 보고 다 못 봤는데 60미닛이라고 미국에서 오래된 시사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하는 건데 이게 CBS에서 하는 건데 거의 50몇 주년 됐을 겁니다. 시작한 지요. 근데 이 여기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갖고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팬데믹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사 안 맞아도 되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네, 그러다 보니 모더나가 7%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노바백스나 파이자도 6.5%, 1.2% 떨어졌죠. 그래서 이건 그냥 메커니즘 같이 전체적으로 호재일 수 있지만 이들한테 또 악재하면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를 또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오늘 섹터별로 2개 섹터가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가 좀 제법 많이 떨어졌고 올라간 것은 뭐 임의 소비재 그리고 오늘 보면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내년 3월에서 뭐 끝나는 거로 아직 멀었네요. 아니 뉴스 제가 뭐 모르겠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제목의 타이틀 같은데 보면 흘러가는데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나 보면 뭐 내년 3월 목표 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홈쇼핑에서도 지금도 엄청 하지만 마스크 엄청나게 떨어야겠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의미를 잘 못 찾겠는 게 우리가 실내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밥 먹을 때 다 이미 식당 들어가서 마스크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마스크 벗는데 그거 할 이유가 있나? 보건복지부인데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으로 10인으로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네. 또 편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오늘 애플은 좀 반등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52주 최저가. 애플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애플이 좀 올라갔는데요. 애플이 이제 늘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너무나 매번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혁신이 없다고. 애플이요? 혁신이 없다는 얘기 많이 애플에 들어가잖아요. 대해서 혁신을 기대하시나요, 위원님? 아니 근데 대한민국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스티브 잡스 따님도 이게 뭐냐 이런 얘기했고 아마 뉴스에 많이 보신 분 계실 그러면서 거예요. 다 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플이나 이런 거 나왔는데 어찌 됐건 애플이 이번에 풀렸잖아요. 물건이 나왔는데 이번에 9천만 대가 좀 잘 나오고 있다. 9천만 대를 주문했는데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라인들 있죠. 프로랑 프로 맥스가 잘 나가고 있고 잘 안 나가는 거가 아이폰 14의 플러스 버전은 약간 슬로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전히 일부 매장에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솔드아웃된 상태라는 얘기하고 있고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유명한 잘 나가는 소위 유튜버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보는 분 몇 분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유튜버죠. KT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저거 유튜브한테 먼저 썼겠죠. 좀 리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나오겠지만 이런 거죠. 다만 제가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지난 한 주 전에도 한번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75%의 애플의 사용자가 애플페이가 액티베이트 돼 있다.
활성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뭐 현대선 계속 부인했다 어쩐다는 얘기 나오는데 좀 많이 가능성이 커져 있다 그런 많이 분들 인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한 75%가 액티베이트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애플 자동차요. 애플 자동차에 대해서 그 소위 그 퀄리티 인프레션이라고 해갖고 그 퀄리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했더니 지금 애플이 나오지도 않은 자동차가 25%가 30%가 되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 퀄리티 만족도가 1등. 나오지도 않은 자동차 이미 안 나왔는데 만족한다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있는 오너들한테 물어봤더니 50% 정도가 다음번 자동차를 애플에 구입을 고려하겠다. 고려하겠다는 것 자체는 지난번 어떤 분이 제가 댓글 보니까 한 500명한테 조사했나 1000명한테 조사했나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는 몇 명한테 했냐면 신차 구입자 20만 명한테 한 겁니다. 20만. 근데 그 중에 50%가 애플카를 사겠다고 봐요. 아니요. 그 테슬라 구입자한테는 50%고 전체선 3등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입을 고려하겠다. 1등이 도요타, 2등이 혼다, 3등이 지금 애플,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포드랑 테슬라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게 그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라 20만 명한테 물어본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오늘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의미가 되겠네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업체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오늘 주택 관련된 그런 몇몇 지표도 또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리세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세션이 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가 주택 시장은 이미 리세션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주시장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빠졌어요. 주택 건설 업체들이요. 대표적인 것이 레나나 DR 홀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풀투그룹 이런 거 많이 빠졌는데 키뱅크에서 이들의 의견을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찬찬히 봤는데 엄청나게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주택 건설 업종이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가 지수입니다. 지수 S&P 500의 올해 대비 주가 하락률. 그래서 18%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18%인데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이 박스 쳐놓은 거 여기 그림으로 보면 제일 진한 색인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해놨는데요. 요 초록색이 주택 건설 업종이 지금 거의 3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지수 대비 그동안에 언더퍼폼 저조한 성과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장 대비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경은 뭔가요? 앞으로 신규 건설이 많이 발생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그 테크니컬한 게 많이 분석한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서 저점이라는 거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저는 이제 자동차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내피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생산이나 판매 지수가 보면 상당히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자동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차가 좋아진다기보다는 풀린다고 봐야죠. 생산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랜저 같은 거가 무슨 뭐 신차가 이번에 뭐 일부에서는 2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월 걸릴 게 9개월 이렇게 8개월인데 이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몇 군데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거가 팩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 결국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딱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반도체부터 엮인 건데 반도체는 최근까지 한 15개월, 20개월 동안은 한마디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부족 시대예요. 공급의 부족 시대였는데 이제는 수요가 부족한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자동차 생산이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자동차 생산이 7월, 8월 회복됐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거의 한두 번째 처음으로 지금 판매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테슬라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 테슬라 이미 생산되는 족족 팔리는 거고 포드나 GM이 생산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딜러사들도 괜찮아질 거 있다는 게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수치로도 확인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관점.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간 시각 몇 가지 좀 볼까요? 네, 월간 시각도 짧게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죠. 분명히 지금 보면 내일 모레 확인되겠지만 네. 그래서 금리의 큰 폭 인상은 불가피한데 결국은 리세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체적 월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당연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 어저께는 이제 오펜하이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175bp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75bp가 이번에 올라가고 또 50bp가 두 번 올라가면 175bp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번에 올리고 75bp 그리고 그 10월 11일인가 11월 12일인가 그래서 두 번 더 남았는데 두 번 더 올리면서 4에서 4.25% 내년에 한 차례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오펜하임은 내년에도 두 번 올린다 그런 거예요. 4.25에서 4.5로 또 올라가고요. 금리 인하는 저는 당초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상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은 지금 거의 없어요. 2024년에 가야 한 차례, 2025년에 가야 두 차례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정도까지 가더라도 소위 4번 주식 있죠. 네. 4번 주식의 어떤 해뜰 날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딱 요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GDP 전망은 하향했어요. 이거 정확한 거는 이제 연준에서 발표할 겁니다. 네. 자기네 시각은 1.5에서 1.11로 내렸고요.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4.1, 4.2까지는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지만 얘네들은 골드만삭스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도 전체적인 이익 전망을 조금씩 내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228달러랑 244달러거든요. 226, 234로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이건 나중에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섹터별로 어느 게 더 좋아지냐 나빠지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또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전반적으로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7시 26분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저는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라는 겁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